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오랑캐의 침략으로 고아가 된 풍운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란으로 온 나라가 어지러운 시절이었지요. 왕과 신하들마저 피난을 가니 한양 전체가 텅 비어 유령 마을이 되었답니다. 적막한 거리에 오직 풍운이 혼자 있었습니다. 풍운이는 시체밭을 지나면서도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요. 스님은 누구십니까? 마침 근처를 지나던 노스님이 풍운이를 발견하였지요. 겁먹지도 않고 맹랑한 소년이로고 어쩌면 너에게는 천살성의 기운이 깃들었는지도 모르겠구나. 천살성이라니 처음 듣는 말입니다. 학살의 현장에도 겁먹지 않은 소년을 스님은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직감하였답니다. 그리하여 노스님은 풍운이를 데리고 길을 나섰지요. 오랑캐들에게 유린당한 조선 땅을 보면서 노스님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리하여 노스님은 풍운이를 데리고 깊은 산속의 암자로 데려갔지요. 이 아이가 참으로 천살성의 기운을 타고났는지 시험해 보아야겠다. 무영선사는 풍운이를 동굴로 데려가더니 말없이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동굴 안은 독사와 진해, 독충들이 들끓는 음산한 곳이었지요. 풍운이가 주춤하며 들어서자 무영선사는 동굴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 운명, 이곳에서 시험해 보거라. 선사는 돌아와 자리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도 잠들지 않고 내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 맹랑한 놈, 피비린내, 나는 동굴 속에서도 겁먹지 않다니. 이튿날 새벽, 선사는 다시 동굴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본 순간이었습니다. 풍운이는 천장의 바위 틈에 몸을 붙인 채 아래를 응시하고 있었지요. 바닥엔 독사 껍질 하나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풍운이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은 채 그 곁에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바위를 타고 오른 것도 모자라 한 마리를 잡아먹다니. 무영선사는 품에서 단검 하나를 꺼내 휙 하고 동굴 안으로 던졌습니다. 받아라. 앞으로는 저것으로 살아남아라. 며칠이 지나 동굴 문을 다시 열었을 때 풍운이는 단검을 손에 쥔 채 우뚝 서 있었습니다. 온몸은 흙과 피로 얼룩졌으되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 잘 살아남았구나. 천살성의 기운이 허튼 말은 아니었어. 그날 이후 무영선사는 풍운이에게 무공을 전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때 무영선사는 무영검이라 불리던 전설의 검객이었습니다. 밤에 소리 없이 나타났다, 사라진다 하여 사람들은 그를 무영검이라 불렀지요. 그런 무영검이 한밤중에 모습을 드러내면 부패한 관리들이 하나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무영검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지요. 허나 신출귀몰한 무영객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영검이 이제는 무영선사가 되어 풍운이를 훈련시키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이라면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훈련이었지요. 풍운아, 오늘은 저 건너산을 넘어 시기노랑이를 잡아오너라. 네, 사부님. 풍운이는 선사의 지시에 따라 산등성이를 넘었습니다. 그러자 시기노랑이 한 마리가 바람결에 풍운이의 냄새를 맡았지요. 시기노랑이는 숲 그늘을 뚫고 살금살금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바위 위에서 번개처럼 튀어올라 풍운이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헌데 풍운이는 그 움직임을 미리 감지하였지요. 풍운이는 재빨리 옆으로 비켜서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단검을 뽑아 곧장 호랑이의 심장을 찔렀지요. 호랑이는 몇 걸음도 걷지 못한 채 픽 쓰러졌습니다.
그리하여 풍운이는 호랑이 가죽을 벗겨들고 돌아왔습니다. 과연 너는 무엇이든 죽이는 천살성의 기운을 타고났구나. 무영선사는 풍운이에게 검술이며 창술, 궁술까지 전부 가르쳤습니다. 또한 병서와 경서를 익히게 하며 글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았지요. 천국의 언문과 글자까지 가르쳐 주었지요. 풍운이는 무공과 학문을 두루 익혀서 무영선사의 모든 것을 전수받았답니다. 그리하여 풍운이는 어느덧 19이 되었지요. 하루는 풍운이가 폭포수 아래 앉아 눈을 감고 좌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영선사가 풍운이를 향해 화살 한 대를 쏘아보냈지요. 풍운이는 눈을 뜨지 않은 채 날아오는 화살을 맨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화살을 거꾸로 던졌지요. 그러자 무영선사의 활대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경지는 내 손을 떠났구나. 마침내 세상으로 나아갈 때다. 세상 속에 너를 기다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스승님. 허면 세상에 나가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천살성의 기운을 타고난 너는 어디를 가든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기운 반드시 불의를 벌하고 정의를 바로잡는 데 써야 할 것이다. 풍운이는 무영선사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산을 내려가 세상 속으로 향하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지러웠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폐허해 길에는 거지들이 가득했지요. 풍운이는 조선의 어려운 현실을 두 눈에 새겼답니다. 한참을 걸은 풍운이는 허기를 달래려 인근의 작은 주막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허나 주막엔 사람 그림자 하나 없고 주모로 보이는 중년 여인만이 울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 있었어? 주모는 눈물을 훔치며 풍운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 말도 마시오. 오랑캐 놈들이 들이닥쳐 내 딸 아이를 납치해 갔소. 외란이 끝났다 싶었는데 이번엔 북녘 오랑캐가 쳐들어와 이 꼴이 되었단 말이지요. 이 땅에서 백성이 살아가기가 날이 갈수록 험해지는 것만 같구려. 여인은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지 못한 채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놈들은 어디로 갔어? 반시경쯤 전에 저 산등선을 넘어갔소. 알겠소. 일단 국밥 한 그릇 주시오. 배고파 보였던 풍운이에게 주모는 손수 국밥을 가득 담아 내어주었습니다. 풍운이는 말없이 밥을 다 먹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밥값은 얼마요? 그냥 가시오. 이젠 장사도 그만둘 판이요. 알겠소. 내 밥값은 반드시 치르겠소. 풍운이는 곧장 주막을 나서 주모가 가리킨 산등선 너머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바람결의 짐승과 사람의 냄새가 섞여 코끝에 와닿았지요. 풍운이는 망설임 없이 그 냄새를 쫓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속 공터에 진을 치고 있는 오랑캐 무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보시오. 딸아이를 돌려주시오. 풍운이의 외침에 오랑캐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한복판엔 곰처럼 덩치가 큰 두목 하나가 턱을 괴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서 개미만한 조선놈이 와서 사람 말을 하는구나. 죽어서 개미밥이 되기 싫으면 썩 꺼지거라. 아니면 오늘 숲속의 개미들에게 잔치 한번 차려주겠느냐. 두목은 코웃음을 치며 풍운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개미밥은 내가 아니라 그대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풍운이의 검이 번개처럼 뽑혔지요. 두목의 목덜미엔 순식간에 피가 터졌습니다. 거구의 사내는 숨 쉴 틈도 없이 바닥에 쓰러졌지요. 그 모습을 본 오랑캐 무리들은 곧장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다시는 조선 땅에 발도 들이지 않겠소이다.
풍운이는 아무 말 없이 검을 거두고 쓰러진 두목을 지나 천천히 진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풍운이는 쓰러진 오랑캐 두목을 지나며 무릎 꿇은 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는 조선 백성을 괴롭히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땐 목숨을 거둘 것이다. 오랑캐들은 감히 눈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진안을 수색해 보니 밧줄에 묶여 있던 소녀를 발견하였지요. 풍운이는 조심스레 소녀를 업고는 곧장 산을 내려갔습니다. 따님을 찾았습니다. 풍운이는 소녀를 업은 채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주모는 딸과 부둥켜 안고는 펑펑 울었지요. 정녕 딸을 무사히 데리고 왔구먼. 고맙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풍운이는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나는 이제 밥값을 했소. 그럼 이만 가보리다. 풍운이는 주막을 나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 어귀에 들어서니 거리엔 거지들이 널려 있었지요. 다른 곳에는 죽은 이들의 시신까지 길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차마 사람 사는 마을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풍경이었지요. 그런데 마을 안쪽으론 관병들이 여인들 여럿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필사적으로 버티며 발버둥을 치고 있었지요. 이보시오. 어찌 여인들을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오. 내 놈은 또 웬 놈이냐? 나라실에 참견 말고 썩 꺼지거라. 그 여인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단 말이오? 어허, 이놈이 죽고 싶은 모양이로구나. 이 여인들은 북녘 오랑캐에게 조공으로 바쳐질 몸이다. 그러니 감히 나설 생각 말거라. 관병의 말에 풍운이는 잠시 길을 비켜섰습니다. 그가 마주한 세상은 도적대가 활개를 치고 여인들까지 오랑캐에 넘기는 세상이었지요. 아니, 어찌하여 세상이 이다지도 혼탁하단 말인가? 밤이 깊어지자 풍운이는 복면을 쓰고 조용히 담장을 넘었습니다. 옥사 앞을 지키던 관병들은 풍운이의 손끝에 차례로 기절해 갔지요. 어서 나오시오. 풍운이는 옥사문을 부수고 여인들을 하나둘 꺼내 주었습니다. 입구를 지키던 관병들은 순식간에 쓰러졌지요. 풍운이는 여인들을 이끌고 마을을 빠져나와 깊은 산속으로 향하였습니다. 풍운이에게 구출된 여인들은 눈물 섞인 목소리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중 대표가 나와 고개를 조아렸지요. 이 은혜를 어찌 갚겠사옵니까? 허나 저희는 이제 갈 곳조차 없사옵니다. 풍운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홀로 깊은 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산은 인근에서도 악명 높은 산적들의 본거지였지요. 여봐라. 가진 것 모두 내놓거라. 풍운이를 본 산적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풍운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번개처럼 움직여서 그들을 하나둘 쓰러뜨렸습니다. 끝내 수십 명의 산적이 바닥에 나뒹굴자 풍운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백성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 산을 비우고 싶지 않다면 내 말에 따르거라. 산적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깊이 조아렸습니다. 풍운이가 여인들을 데리고 산으로 들어왔지요. 산적들의 소굴엔 이미 그들의 처자식이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농사를 포기하고 식소를 데리고 산에 든 자들이 많았던 것이지요. 아니, 갑자기 이 많은 여인들은 또 니시오? 북녘 오랑캐에게 바쳐질 여인들이었다. 어찌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느냐. 이 여인들 잠시 잘 보살펴 주었으면 한다. 대인의 부탁이니 도와드리겠소. 사실 우리도 식량이 바닥나 며칠밖에 버티질 못하오. 그러니 이참에 우리 두목이 되어주면 어떻겠소? 그 솜씨면 관아에 쌓인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이오. 내가 너희의 두목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내일 아침 관하로 오너라. 관아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와보면 알게 되리라. 풍운이는 여인들을 도적대에게 맡기고 다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길로 풍운이는 말을 타고 관아를 향해 달렸지요. 관아에는 횃불이 훤히 밝혀져 있고 관병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옥사에서 사라진 여인들로 인해 소동이 벌어진 것이었지요.
풍운이는 복면을 쓰고 말 위에 올라탄 채 관하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니, 웬 놈이 말을 타고 관하로 쳐들어오느냐? 살고 싶거든 길을 비켜라. 관병들이 이중삼중으로 풍운이를 포위하였지요. 그러나 풍운이는 말에 채찍을 가하며 단숨에 그 틈을 뚫고 사또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기겁한 사또가 벌떡 일어났지요. 허나 풍운이의 검이 번쩍하더니 사또의 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관병들은 놀라 허둥지둥하며 우왕좌왕하였지요. 살고자 하는 자는 당장 무기를 버리고 관할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그 목이 사또 옆에 나란히 놓일 것이다. 몇몇 관병들이 끝까지 덤벼들었지요. 그러나 풍운이는 귀신 같은 솜씨로 그들의 목을 베어냈습니다. 그러자 남은 관병들은 무기를 내던지고 주랭랑을 놓고 말았지요. 풍운이는 곧바로 곡간으로 가서는 자물쇠를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곡간의 문을 활짝 열어두었지요. 풍운이는 관할을 떠난 뒤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자 산에서 내려온 도적대들이 관아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사또와 관병들의 목이 바닥에 굴러있고 관아는 텅 비어 있었지요. 그리고 곡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니, 혼자서 관할을 쓸어버렸단 말이냐? 참으로 대단한 사내로다. 여봐라, 곡식을 수레에 실어라. 마을 백성들에게도 나누어 주거라. 산적들은 관아에 곡식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아낌없이 퍼주었습니다. 이제 살 수 있게 되었어. 어제까지만 해도 굶어 죽는 줄 알았지 뭐요. 우린 며칠째 곡기 구경도 못하고 있었소이다. 마을 사람들은 쌀과 보리를 품에 안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추수 때까진 굶는 일은 없게 되었지요. 풍운이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국경 근처의 마을마다 그는 백성들의 참담한 삶을 두 눈으로 확인하였지요. 풍운이가 스쳐간 마을마다 탐관오리는 목이 떨어지고 관아의 곡간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한편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녘 오랑캐가 대군을 이끌고 내려온다는 급보가 날아들었기 때문이었지요. 대신들은 나라시를 논하기는커녕 항복이냐 결사항전이냐를 두고 소리 높여 다투었답니다. 전하,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망합니다. 북녘의 군세는 이미 수십만이라 하옵니다. 어서 항복을 청하고 백성의 안위를 지키셔야 하옵니다. 항복이라니 천부당 만부당 하오. 나라가 무너지는 건 싸우기도 전에 무릎 꿇었기 때문이옵니다. 그만들 하시오. 말싸움으로 전쟁을 막을 수는 없소이다. 대책을 내놓으시오. 대책을. 허나 그러는 사이 북녘 오랑캐의 대군은 국경을 넘었지요. 결국 한양 가까이까지 들이닥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전하께서는 신하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방은 이미 적군에 포위되어 성안은 말 그대로 갇힌 섬이 되고 말았지요. 백마성을 지키고 있던 임장군은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지사였지요. 오늘 밤 임장군은 깊은 밤까지 침식을 잊은 채 안절부절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이대로 포로가 되신다면 조선의 명호는 끝이오. 누군가 성 밖으로 나가 구출해 와야 하오. 허나 장군께서 성을 비울 수는 없지 않사옵니까? 백마성을 내주면 더 많은 오랑캐가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허니 결사대를 따로 꾸려야 하오. 단숨에 적진을 뚫고 들어갔다 나올 무공의 고수가 필요하오. 조정의 군사들로는 어림도 없사옵니다. 그럴 사람이라면 혹시 떠도는 풍문에 나오는 자는 어떻사옵니까? 풍문이라니 말해보시오. 혈혈단신으로 오랑캐들과 맞서 싸우는 자가 있다 하였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선 풍운이라 부른다 하옵니다. 임장군은 깊은 밤 장작불 앞에 앉아 그 이름을 곱씹었습니다. 풍운이라. 과연 그런 사내가 진정 실제하는 걸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나설 때로구나. 풍운을 찾으려던 임장군은
전군에 수소문을 내렸지요. 허나 어디서도 그의 행방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풍문처럼 떠돌았고 실체는 연기처럼 사라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랑캐 무리가 조선 여인들을 붙잡아 백마성 근처를 지난다는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임장군은 곧장 정예병을 이끌고 현장으로 달려갔지요. 현장에 도착한 임장군의 눈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오랑캐 수십 명이 널브러져 있었지요. 그리고 한가운데엔 낯선 청년 하나가 검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인들을 감싸 안듯 이끌고 있었지요. 용감무쌍한 자로구나. 혹시 저자가 설마? 임장군은 곧장 부하들에게 여인들을 돌려보내게 하고 청년을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자네는 누구인가? 소속은 어디인가? 나는 아무 소속도 없어. 그럼 어찌하여 혼자서 오랑캐를 베고 여인들을 구했는가? 나라에서 하지 않기에 내가 했을 뿐이요. 그 검술은 도대체 누구에게 배운 것인가? 나의 스승은 무영선사요. 세상에선 무영검이라 불렀지요. 그 말을 듣자 임장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영검. 허면 자네가 그 풍문 속의 사내란 말인가? 풍문이야. 어찌되었든 여인들을 더럽힌 놈들은 베어 마땅하지요. 임장군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마침 잘 만났소. 함께 가야 할 곳이 있소이다. 임장군은 풍운이를 데리고 군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북녘 오랑캐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태롭소. 그대가 시험을 통과한다면 중대한 특수 임무를 맡기려 하오. 나라의 위기라면 응당 발벗고 나서겠소이다. 그러니 무슨 시험이든 내려보시오.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구려. 우선 10명의 장수들과 겨뤄보게. 그 시험을 통과해야 자네를 데리고 전하께 나설 수 있겠소. 10명의 장수가 차례로 풍운이 앞에 섰지요. 허나 누구도 세압을 넘기지 못하였습니다. 풍운이의 검은 구름을 가르듯 빠르고 물 흐르듯 거침이 없었지요. 풍운이, 자네 실력이라면 100명도 거뜬하겠구먼. 칭찬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시험은 통과입니까? 임장군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고 곧바로 그를 결사대의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풍운이에게는 남한산성에 갇힌 전하를 구출하라는 특명이 주어졌지요. 헌데 막 출병을 하려던 찰나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오랑캐의 대군이 임장군이 지키는 백마성을 포위한 것이었습니다. 장군, 적이 백마성을 에워쌌다는 소식입니다. 임장군을 남겨두고 떠날 순 없습니다. 먼저 백마성을 지키고 전하를 구하러 가야 하오. 결국 풍운이는 결사대와 함께 방향을 틀어 백마성으로 향했습니다. 오랑캐 군세는 바다처럼 밀려왔고 매일같이 성을 흔들었습니다. 풍운이는 성 위에 올라 스스로 선봉에 섰습니다. 성문을 지켜라. 내가 적장의 목을 베어오겠노라. 검을 쥔 풍운이는 번개처럼 적진을 누볐지요. 그가 지나간 자리엔 오랑캐 시체만이 쌓였습니다. 결국 수많은 적장들이 풍운이의 손에 쓰러졌고 오랑캐 대군은 후퇴하고 말았지요. 그러나 그 사이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전령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장군, 남한산성의 주상께서 오랑캐에 항복하셨다는 전갈이옵니다. 임장군은 두 눈을 감은 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나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우고 지킬 것을 지키려 했을 뿐이요. 고맙네 풍운이. 그동안 수고가 많았네. 그날 밤 백마성엔 누구 하나 웃는 이 없었습니다. 다만 풍운이의 이름만이 불 꺼진 성벽을 타고 조용히 번져나갔습니다. 남한 산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에 백마성은 침통한 분위기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지요. 날이 저물어 달이 중천에 올랐을 무렵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장군, 급보입니다. 오랑캐들이 왕세자를 붙잡아 북으로 끌고 간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막사 안에 있던 임장군과 풍운이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세자 저하를 잡아간다니.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소. 어찌할까요? 장군, 임 장군은 잠시 침묵하다 이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풍은 자네에게 마지막 특명을 내리겠소. 오랑캐 대군의 진영으로 숨어들어 왕세자를 구해오시오. 이건 전하도 아닌 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오. 명을 받들겠습니다. 반드시 세자를 모셔오겠습니다. 임 장군은 풍운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풍운이는 어둠을 뚫고 홀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적의 진영은 이미 깊숙이 조선 땅 안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한복판 어딘가에 왕세자가 사로잡혀 있을 터였습니다. 풍운이는 입고 있던 군복을 벗어 던지고 오랑캐 복색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품고 진영 가장자리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지요. 별빛조차 사라진 그 밤, 풍운이는 마치 그림자처럼 오랑캐 진영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가 노리는 것은 적장의 목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왕세자뿐이었습니다. 세자가 어디 계신지만 알면 그 다음은 어렵지 않지. 풍운이는 진영 안을 누비며 바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요. 풍운이는 조용히 오랑캐의 진영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풍운이는 조용히 진영을 가로질러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경비가 삼엄한 군막을 발견하였지요. 그곳엔 산에 몇이 들락거리며 극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틀림없다. 적이다. 그가 다가서자 무시무시한 체격의 수문장 하나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팔뚝만으로도 사람 허리를 꺾을 듯한 거구였고 손에는 커다란 도끼가 들려 있었지요. 멈춰라. 이 안은 아무도 들여보낼 수 없다. 그렇다면 승부를 봐야겠구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두 사람은 칼날을 주고받았습니다. 풍운이는 발끝으로 땅을 차며 몸을 띄었지요. 그러자 수문장의 도끼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합을 겨룬 끝에 마침내 풍운이의 검이 수문장의 옆구리를 갈랐지요. 거구의 수문장은 무릎을 꿇은 채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풍운이가 안으로 들어서니 그 안엔 묶이지 않은 채 단정히 앉아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세자였지요. 세자저하,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빠져나가야 합니다. 고맙네. 허나 나는 가지 않겠다. 아니, 저하, 왜 그러시옵니까? 내가 지금 달아나면 오랑캐는 그 분노를 고스란히 조선 땅에 풀 것이다. 나는 이 몸을 담보로 백성을 지키겠다. 허나 기억해주게. 나는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이니. 왕세자는 굳은 눈빛으로 풍운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이 나라를 잘 부탁하네. 풍운이는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왕세자는 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어 풍운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표다. 이것을 아바마마께 전해주게. 명심하겠나이다. 그 순간 진영 밖에서 고함과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풍운이가 수문장을 쓰러뜨린 것이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세자저하 부디 건강히 계시길. 풍운이는 검을 거두고 후문 담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뒤따르는 오랑캐 병사들이 쏟아졌으나 풍운이는 마치 연기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풍운이는 먼지를 털며 임장군 앞에 돌아왔습니다. 검집은 극힌 자국으로 너덜거렸고 옷자락엔 피가 배어 있었지요. 풍운, 살아 돌아왔구려. 세자저하는 살아계십니다. 허나 돌아오시진 않았습니다. 풍운이는 조용히 품속에서 편지를 꺼내어 임장군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왕세자의 뜻을 전하였지요. 저하는 자신이 빠져나오면 오랑캐가 조선에 보복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백성을 위해 의연히 포로가 되시길 택하셨습니다. 임장군은 두 손으로 편지를 부여잡은 채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찌 이 나라에서 저리도 기계 있는 세자가 태어났단 말인가. 그리하여 조선의 전쟁은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성은 지켰으나 왕은 무릎을 꿇었지요. 세자는 사로잡혔으나 스스로의 의지로 조선을 지킨 셈이었지요. 임장군은 풍운이의 공을 조정에 청구하였습니다. 풍운이야말로 나라를 위해 싸운 참된 무사입니다. 반드시 상을 내려야 마땅하옵니다. 풍운이는 궁궐로 불려들어가 주상전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대가 풍운이로구나. 왕세자의 소식을 전해주었는가? 풍운이는 조용히 왕세자의 편지를 임금에게 바쳤습니다. 임금은 떨리는 손으로 봉인을 풀었지요. 편지를 읽다 말고 눈가를 닦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자식이건만 어찌 이리도 기특한가? 풍운, 그대도 고생이 많았다. 그날 저녁, 임금은 풍운이를 따로 불러 술과 음식을 내렸습니다. 진수성찬이 차려지고 궁중의 연주까지 곁들여졌지요. 전하, 소인은 이 몸의 과분한 대접이라 사양하고 싶사옵니다. 그러자 임금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허나 왕세자가 당부하였다. 훗날 조선을 다시 일으킬 때 그대와 같은 장수들이 곁에 있어야 한다고 말이지. 게다가 이건 단순한 포상이 아니다.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비의 마음이다. 그날 밤 풍운이는 평생 보지도 못한 산의 진미를 먹고 마셨습니다. 풍운이는 전쟁의 공으로 임금께 기와집 한 채를 하사받았습니다. 집은 대궐 못지않게 크고 화려하였지요. 또한 풍운이는 내금이 종사관 벼슬을 제수받았습니다. 풍운이는 그 무술과 담력으로 금세 이름을 떨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장군으로 승진하였지요. 임장군은 풍운이의 사람됨을 아끼고 높이 사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외동딸 향희를 직접 그의 배필로 맺어주었습니다. 풍운이는 장수의 길과 가정의 평온을 함께 얻었지요. 내 이 나이에 이런 세상이 있을 줄은 몰랐소. 그럼 이제는 싸우지 말고 저랑 함께 오래 사셔요. 그렇게 풍운이에게도 처음으로 평범한 나날이 찾아왔습니다. 싸움 속에서 자라고 죽음 속에 단련된 풍운이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따뜻한 방 안에서 부인과 함께 쉴 수 있었답니다. 허나 풍운이는 왕세자와의 약속을 잊지 않았지요. 여전히 무술을 단련하고 악인을 처벌하며 때를 기다렸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북녘에 끌려갔던 왕세자가 드디어 조선 땅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퍼졌지요. 나라 안은 온통 환호로 가득 찼고 풍운이 역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풍운아, 다시 보게 되었구나. 그동안 나라를 위해 훌륭한 장군이 되어주어 고맙다. 아니옵니다. 전하께서 살아 돌아오셨으니 이제야 나라가 온전히 숨을 쉬는 듯하옵니다. 허나 아직 숨고를 틈은 없느니라. 내가 돌아오기 전부터 준비된 일이 있다. 자네에게 비밀 임무를 맡기고자 하니 감당할 수 있겠는가? 기꺼이 하겠사옵니다. 명을 내리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운이는 다시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이번엔 전쟁이 아니라 조용하고 깊은 싸움이 시작되려는 참이었지요. 임금을 아련하고 돌아온 풍운이는 부인 향희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나 잠시 멀리 다녀올 곳이 있소이다. 얼마나 멀리 가시는지요? 또 언제쯤 돌아오시는지요? 나도 아직 그건 알 수 없소. 허나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오겠소. 그러니 나 없는 동안 보고 싶다고 울지는 마시오. 절대 한눈 팔기 없기어요. 이번에 내가 눈시울 붉히면 정말 혼날 줄 아시어요. 알겠소. 네, 당신을 두고 어디 딴 데 눈 돌릴 재간이 있겠소. 그리하여 풍운이는 외국을 향해 떠나는 긴 여정에 올랐습니다. 이번 일은 왕세자가 특별히 맡긴 극비의 임무였지요. 푸른 물결 위를 가르며 나아가는 배 위였습니다. 풍운이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곤 마음속으로 주상전하와 왕세자, 임장군, 그리고 집에서 기다릴 향희를 차례로 떠올렸습니다. 이 나라와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고 말 것이오. 그렇게 풍운이가 탄 배는 점점 수평선 저 너머로 사라져갔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바다 건너에서 시작되려는 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뜻을 세우면 혼란한 세상에도 길이 열리는 법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시대일수록 바른 마음과 굳센 의지를 품는 자가 되기를 다짐해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